산부인과에서는 폐경기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이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호르몬 치료를 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유방외과에서는 그거 하지 말래는 그거 하면 유방암 늘어난다는 거야.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 구독자분들이 사랑하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세계적인 비타민C 권위자시죠. 바로보기 웰니스클리닉의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또 대한민국 동안성형의 선두주자입니다. 바로보기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비타민C와 암, 그 중에서도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요즘에 웰니스 클리닉을 찾아오는 여성 환자 중 유방암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방암이 전체적으로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는 40대 여성분들의 그 유방암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유방암 자체가 힘든 게 이게 재발염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치료하기가. 네, 맞습니다. 유방암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보통 우리가 재발 안 하는 곳에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재발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암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유방암은 대장암, 또 자궁 내막암 이런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앓았던 사람은 다시 대장암이나 자궁 내막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 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저는 사실은 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유방암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유방암을 전공하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이렇게 환자 팔로우업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아무튼 유방암의 경우 치료가 잘 되는데 재발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그 재발된 암을 485명을 한 15년인가 20년을 팔로우를 했는데 1년을 넘기신 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485명이 재발을 해서 다 사망을 하시게 됐다는, 정말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뭐 많이 재발하잖아요, 암들이. 그렇죠. 근데 재발이 돼도 뭐 여러 경우에 치료가 잘 되는데 유방암은 사실은 치료가 잘 되는데 재발이 되면 거의 다 죽는다라는 것이 제가 그 대학에 있을 때 같이 유방암을 전공하신 선생님하고 팔로우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제 지금 거의 만 4년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웰니스 클리닉에서 진료하신 지가. 그렇죠. 유방암의 경우에도 이제 항암 치료도 많이 하고 또 관리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비타민 치료가 유방암에 굉장히 좋은 경과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경험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 6개월 전쯤에 진짜 그 환자는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진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되게 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3, 4년을 지났는데 이게 재발이 된 게 그 유방에서 재발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폐하고 간하고 뼈에 전이 된 채로 재발이 돼서 간 거예요. 내가 뭐 대학병원 이름까지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다시 항암 치료를 막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발된 케이스를 살린 예가 없어요. 더군다나 간, 폐,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말기네요. 그건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 길면 4주, 한 3주, 2, 3주를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실제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왔을 때는 척추에 간 전이 된 암 때문에 척추뼈가 뭐 무너졌는지 척추뼈를 가누지 못하고 너무 통증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제 뭐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다 봐서 뭐 완전히 몸이 엉망이죠. 내가 봐도 이분은 뭐 얼마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인데. 젊으신 분이었나요? 그러니까 50대 중반. 마지막으로 그 박사님이 설명하는 거 다 듣고 왔으니까 무조건 그걸 다 할 거니까 그냥 오늘부터 바로 그걸 좀 해주세요. 그냥 바로 그날 피 뽑아서 검사 내면서 비타민 주사하고 또 피 뽑아서 인문셀 준비도 하고. 근데 그때가 8월 말이었는데 10월 한 20 며칠쯤에 우연히 화장실 가서 봤는데 그 환자가 그 환자를 딱 마주쳤는데
휠체어를 안 타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무튼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밥 잘 먹어요 요즘? 그랬더니 아우 너무 몸이 좋아졌다고. 잘 먹고 얼굴도 좀 앉아 환자고 그래서 우선 휠체어를 안 타고 걸어서 온 거야. 걸어서 물론 허리가 좀 아파서 그 허리를 댔다고는 했지만 휠체어를 안 그래서 내 다음에 올 때 검사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죠. 되게 유방암의 경우 뭐 암 표지자가 CA15-3이 가장 대표적인 표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뭐 그 대학병원에서 이분은 뭐 길게 살아야 4주다라고 했을 때 6, 7가지가 10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야, 나 수치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635가 62로 떨어져 있는 거야. 10분의 1로 떨어져. 10배도 더 떨어진 거예요. 10배도. 그리고 3.3이 정상이어야 147까지 올라간 놈이 정상으로 들어와 있어. 수십 배가 떨어진 거예요. 다른 표지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모두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두가. 소위 말해서 제가 말하는 기준의 완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몸 상태도 완전 정상이 됐고. 완전 좋아하셨네. 유방암을 한번 앓으셨던 분들이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또 타목시펜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 이걸 드시면서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핫 이슈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이에요. 유방외과하고 산부인과가 딱 이 주장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반대란 말이에요. 산부인과에서는 폐경기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이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호르몬 치료를 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방외과에서는 그거 하지 말래는 그거 하면 유방암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방외과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말도 안 되느냐? 그러면 이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이 제일 활발하게 나오는 게 젊은 여자애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에는 안 생겨요. 그때가 여성 호르몬이 제일 활발한 때인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 타목시펜 치료를 하는 걸 보면 ERPR 이 리셉터 억제를 하면 암이 치료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목시펜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쓰는 거란 말이에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방외과에서 말하는 거에도 일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관계가 되는 거 확실해요. 여성 호르몬이.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가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은 절대 암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제발 좀 유방암을 연구하는 지금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좀 난 연구를 내가 지금 이런 힌트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이거는요. 정상적인 그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그렇죠. 난 뭔가 그래서 좀 변형된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는 혹시 이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이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면 혹시 발암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거야. 옥시다티브 데미지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그걸 굉장히 그걸 내가 실험해보고 싶은데 지금 실험실이 없잖아 나는. 예? 산화적 손상을 받으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더더욱 비타민C 효능은 중요해지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타목시펜 쓰시는 분들이 비타민C를 쓰면 암이 악화된다는 말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제에 의하면 이 비타민C를 충분히 쓰면요, 부신에서도 여성 호르몬 만드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놈이 어떤 병리적 변화가 오면 높을수록 암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거는 꼭 ERPR 포지티브인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런 일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거의 현실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럼 저는 어쩌면은
어떻게 보면은 산화적 뭐 손상이라든가 이런 걸 막으려면 그렇죠. 비타민C 더 먹어야 되는 거꾸로 거예요. 비타민C를 잘 드셔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암 환자분들 쭉 보고 계신데 이제 유방암 환자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한 번 더 여쭤볼게. 환자분이 오시면 치료 스케줄 이거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무튼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타민C는 원래 네. 한 달 입원해서 에브리데이 주사를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환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충을 한 게 에브리 아더데이, 이틀에 월수금, 또는 화목토. 화목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3번 와서 주사 네. 맞는 것도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유방암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가족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검사했는데 뭐가 좀 있다, 아직 그냥 팔로우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타민C 좀 이렇게 드셔라 예방하기 위해서 딱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저는 그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선 우리 클리닉에 와서 네. 좀 솔직히 말하면 우리 클리닉처럼 검사하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고 네. 해도 네. 그 결과를 제대로 판독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 표지자를 다 모아서 열 몇 가지를 우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방암을 포함해서 모든 암 환자들이 사실은 좀 한번 좀 의심이 되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요 와서 일단 그 검사를 해서 한번 해보시면요 단서가 나옵니다. 아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당신은 굉장히 세이프하니까 한 2, 3개월 간격으로 와서 팔로우만 좀 해보라. 왜냐면 가족력이 있다니까. 네. 네? 실제 극초기가 발견되면 극초기는 너무 쉬워요. 치료가. 너무 쉽습니다. 정말. 그건 원리상 당연한 거예요. 네? 암과 면역 시스템 사이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뭐라 그러세요? 인민 시스템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암이 생기지만. 그런데 딱 보면은요, 이분은 실갱이라고 있구나. 막 옥신각신 암세포와 인민 시스템 사이에 실갱이라고 있어요.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게 딱 검사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극초기예요. 그때는요 너무 쉬워요, 치료하기가. 그때도 바로 주사요법으로. 그럼요. 근데 그때는 아주 기초적인 비타민C하고 내 처방 딱 하면은요 주사로. 그때도 그럴 때도 한 6주, 8주 만에 그냥 정상으로 딱 돌아옵니다. 그럴 때도 일주일에 3번 맞는 걸 원칙으로. 아니 그런 분은 일주일에 2번, 2번 정도 하시고. 3번까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아직 진단은 안 됐지만 그냥 예방 목적으로 드신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뭐 그러니까 예방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요, 저는 비타민C는 먹는 걸로. 예방 목적은 제가 맨 처음에 디클레어 선언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더 좋기는 주무시기 전 한 번 더 해서 최소한도 2000ml씩 드시고 제가 앞타민C 얘기를 하잖아요. 또 앞타민C도 있고. 네, 앞타민C는 비타민C의 모자라는 2%를 채워주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도 엄청 높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잖아요. 염증이 요즘 모든 암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염증이요. 저는 앞타민C의 항염증 효과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인데 내 제자가 나와서 강의했잖아요. 네? 소염 효과 굉장히 좋다.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신 두 분입니다. 이광재 박사님, 반재상 대표원장님 모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비타민C와 또 암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특히 유방암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도 큰 희망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자주 찾아와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